지향하는 바를 한번 이야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 가지입니다. 뭐 늘 저희가 이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85.5%로 취업률 1위를 기록했는데 금년에 86% 이상으로 좀 끌어올려 보자, 취업률을. 아울러서 취업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3천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이번 2011년 졸업생의 경우 보면 약 한 1,000명 정도 배출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대폭 좀 늘려서 소위 양질의 취업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취업의 질면에서도 좀 신경을 쓰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모에 대한 재교육,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교육 기회 제공이 폴리텍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사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긴 하지만 현재도 지금 전국에 약 한 10개 정도 캠퍼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모든 캠퍼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교육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향상됐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 중에서 약 한 30% 정도는 폴리텍을 잘 모릅니다. 현재 한 68% 정도 인지도가 갔는데 그걸 금년에 이제 마의 70%대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폴리텍 하면은 한국의 진짜 대표적인 직업교육대학이다 하는 인식을 갖게끔 그런 학교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좀 전방위적으로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금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세 가지 미션입니다. 이번 순서는요, 대중이 묻고 명사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대중에게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한국폴리텍대학의 박종구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2년간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 진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건강한 이 사고와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이면 저희는 되고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뽑아서 2년 동안 108학점, 상당히 학점이 많습니다. 다른 경우 2년제 보통 80학점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습득한 인재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오시면은 저희가 2년 동안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인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터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선진국의 교육 제도나 교육 환경들을 보면 그 시기에 기술들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 곧 개관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분당의 잡월드를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대단하던데요. 한 몇천억을 들여서 짓는 대규모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취업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저희도 이제 작년까지 매년 미래직업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한 6만 명 이상이 왔는데 보면은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그 미래 직업에 대한 자기가 전공해야 될 거에 대한 사실 어떤 나침판이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선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의 역할 또는 우리 같은 그런 이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서 학생들이 일찍부터 좀 더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대학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게 내 적성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갈팡질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비전을 찾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잘하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는 사회에서 대접받는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딱 이렇게 매치가 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이런 잡 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보통 4-5번 정도 직장을 이제 보통 바꾸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역시 자기가 스스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관심이 있는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개인적 만족감도 제일 높고 결국은 어떤 성공의 확률이 제일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직장이 뭐 대우도 잘해주고 뭐 해준다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그러려면 이제 관련되는 책이라든가 사회적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히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나중에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성공으로의 확률을 높이는 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사장님 마지막으로요. 또 저희 TV를 시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이제 학력 위주 사회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저는 역시 중요한 것은 소위 학벌보다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예를 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을 1년 만에 중퇴하고 이제 창업에 나섰고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도 역시 중퇴하고 창업에 나서 페이스북에 주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학력이 소위 사회적 성공이랄까 이거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의 실력을 기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역시 좀 인내심을 갖고 인생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게 수십 년간의 승부기 때문에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또 실패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언제든 역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목표를 전진하면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좀 인내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자기를 극복하는 극기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꾸준히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좋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